성중실후 64권 성중 7년 2월 10일 병술 5번째 기사 1476년 명성화 12년 대마도 손이사 김자정이 가지고 가는 사목. 그 사목은 이러하였다. 1. 도주를 보면 이와 같이 말한다. 귀도는 선대 이후로 이래로 우리나라를 수호 방위하여 바치는 정성이 매우 지극했는데 지금 조카는 선대의 뜻을 계승하여 무릇 우리나라에 관계된 일은 마음을 다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삼포에 거주하는 외인을 사자에게 맡겨 수연하고 적 외 삼보라 등은 목을 베어 죽이고 용서하지 않았으니 조카가 바치는 정성이 더욱 나타났으므로 우리 전하께서 매우 가상히 여겨 나를 보내어 위로하여 성심에 담례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한다. 1. 조카가 면조와 면포 1만 필을 청구하고 또 말하기를 조선 이래로 없었던 청인데 후이라도 이와 같은 큰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말이 간곡하고 지극했으니 만약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때마침 중국 조정의 사신이 본국에 도착하여 비용이 셀 수 없이 많이 들므로 그 청을 따르지 못할 듯 하지만은 조카가 지성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약간 정도를 특별히 하사하였습니다. 라고 한다. 1. 당초에 바다를 지키던 변장이 적 외를 사로잡아서 형법에 처하기를 청했으나 전하께서는 오히려 양민들이 혹시 괴오에 걸렸을까 염려하여 서울에 잡아와서 대신에게 명하 이를 국문하도록 하여 상세히 복제하여 실정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즉시 형법에 처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온 사자에게 이를 맡겨 조카로 하여금 상세히 알도록 하였더니 조카가 즉시 국경에서 이를 베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전하의 불쌍히 여기는 뜻에 어긋나지만은 조카가 일이 커지기 전에 막아서 우리나라를 수호 방위하는 정성이었으므로 전하께서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한다. 1. 일본 국왕이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통신한 까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신을 보내어 담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카가 병난 때문에 사람을 보낼 수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병난은 어느 시기에 그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본국의 병난이 발생한 원인과 지금의 사세와 승패, 곡직을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라고 한다. 1. 전일에 제포에 와서 거주한 귀도사람 오라이라 등 5인이 선군 황선명을 거느리고 와서 물고기를 낚는다고 핑계하고는 만호의 문인을 받아 가지고 전일에 해양으로 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므로 변장으로 하여금 널리 찾아보도록 했으나 간 곳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조카가 널리 찾아서 서신으로 예조에 알리니 전하께서 이미 조카의 성의를 알았으므로 마땅히 찾아서 기필코 피차에 도망하는 백성은 찾아내어 마땅히 용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다. 1. 당초에는 귀도의 사람이 장사하는 일로 인하여 삼포에 와서 우거한 것인데 우리 선왕께서 그전의 도주와 더불어 60포만 남겨두도록 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날로 더욱 사람이 번창하고 몰려와서 산 사람도 많아져서 지금은 제포에 300호가 있고 부산포에 67호가 있고 연포에 36호가 있게 되었습니다. 땅은 좁은데 사람은 많으니 생계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불을 내게 된다면 연달아 번져 타서 거의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죄를 짓고 도망해온 간사한 무리들도 간혹 와서 거주하여 때때려 속임수를 행하고 있으니 훗날 반드시 변방의 현단을 발생시킬 것이므로 미리 이를 방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조카가 사신에게 맡겨 쇠한 해가니 매우 가상한 일입니다. 다만 남아있는 수효도 처음 약조보다는 훨씬 너무니 이는 반드시 차마 한꺼번에 갑자기 쇠환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카는 마땅히 피차의 이해를 생각하여 모름지기 점차 쇠환시켜 기필코 약조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 1. 여러 추장들이 해마다 보내는 배는 각기 정해진 약조가 있는데도 약조를 어기고 중첩하여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도에서 연례로 보내는 배 가운데도 혹 정액 외에 나오는 것이 있으니 이것도 모두 전례로서는 접대하지 않기로 응해야 할 것이지만은 족하의 문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접대를 허가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같이 한다면 해마다 중첩하여 보낼 것이니 그 계책은 매우 교묘하지만 인의로서 서로 친하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간사한 사람들이 함부로 서계를 받아갔는데도 족하가
또한 미처 살피지 못할 것인 텐데 만약 금지시키지 않는다면 점점 더욱 방자해져서 폐단을 장차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가보년의 종무승이 돌아갈 적에는 예조에서 임금의 교지를 받으러 서신을 보내어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한 종정수가 사자를 보내 다난세모, 종마다이라 사두여문과 종성준이 사자로 보낸 도소지와 진성행이 사자로 보낸 신안쇠모와 교지가 사자로 보낸 난연도로와 원칠사가 사자로 보낸 도여문과 등희구가 사자로 보낸 노구난세모와 가차가 사자로 보낸 신여문과 위행이 사자로 보낸 진소지와 춘길이 사자로 보낸 신여문과 원길이 사자로 보낸 피고여문 등은 가보년에 중첩하여 왔고 원실차가 사자로 보낸 다이소이문과 지평이 사자로 보낸 삼보라 여모 등과 등희구가 사자로 보낸 가문로수계와 춘길이 사자로 보낸 사교로수계와 종승준이 사자로 보낸 죽본변사야문과 종무새가 사자로 보낸 사동고라 등을 을미년에 중접하여 와서 폐단을 다시 한이 없습니다. 만약 접대하지 않는다면 온 사람이 실망하게 되어 성상께서 무수하는 뜻의 어긋남이 있을 것이니 조카가 엄격히 헤아려 다스려서 간사와 거짓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 1. 사선이 올 적에 사람의 수요는 점거하지 않고 다만 배의 대, 중, 소만 헤아려서 대선이 40인으로 중선이면 30인으로 소선이면 20인으로 계산하여 요미를 주고 전일에 사람을 정하여 대신 점거해서 요미를 받아 나누어 쓰던 폐단을 혁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일에는 또 간사한 꾀를 이어서 사선이 작으면 한거인의 큰 배를 몰래 청해와서 대신 계량하여 요미를 받아서 이를 나누기도 하고 또 배를 계량할 때는 떼지어 와서 한거하며 평두량을 쓰지 않으니 이와 같은 간사한 계획은 조짐을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가버년에 종무승이 돌아갈 적에는 예조에서 임금의 교지를 받아 서신을 보냈는데 조카는 이미 상세히 알고 있을 것이니 마땅히 금지시켜서 다스려야만 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 1. 도주가 만약 말하기를 사선이 포구에 도착했는데 변장이 즉시 마문을 주어 독촉하여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은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에 어긋남이 있다고 한다면 대답하기를 경상도 한도는 사방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감사가 순찰하여 먼 고을에 도착하는데 반드시 감사에게 보고하여 마문을 주기를 기다린다면 자객이 도착하여 오래 머물게 되어 자칫하면 한 달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에서 사자를 접대하는 일이 혹 소홀하게 될 것이므로 다시 조치하여 수령과 첨절제사로 하여금 마문을 주어 각처의 사선이 오래 머물러서 고생하는 폐단을 면하도록 한 것뿐이고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혐의로 삼게 되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후하게 접대하는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이 뜻을 여러 추장들에게 두루 다 이른다면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라고 한다. 1. 사인이 산포에 머무는 일수의 기한은 모두 정한 약조가 있지만 지금 검제를 두려워하지 않고서 고의로 시를 지체시키는 사람이 잠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간사한 사람이 그 주인 것으로 표류가 되어 사사로운 계책을 이루려고 한 것이니 만약 엄격히 막아서 제어하지 않는다면 후일에 반드시 사계를 부려서 헌단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가보년에 종무승이 돌아갈 적에 예조로에서 서신을 보내어 널리 이르기를 지금부터 만약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래 머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인까지 아울러 죄를 과하여 간사한 계책을 막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라고 한다. 1. 비축 이주태수 국지 위방이 일찍이 경인년에 사자를 보내어 서신을 보내기를 무자년에 하산 도선은 돌아오던 사자가 바다를 지나오다가 바람을 만나 물에 떨어뜨려 잃어버렸으므로 이어서 다시 주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므로 이에 국지 위방의 사자 도서를 고쳐 만들어 마켓에서 돌려보냈더니 이후로부터는 사자를 보내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가보년에는 다시 요고이야 만로와 수예로 오난 쇠모 등을 보내어 이들이 바야흐로 와서 객관에게 접대하려는 때에 또 국지 중조라는 사람이
그의 8월에 주사를 보내왔습니다. 그 서신에 이르기를 아버지 국지 위방이 지난 정해년에 사자를 보내어 도서를 청하고 사자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무자년 2월 28일에 아버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청구한 도서가 이에 도착했는데 이때 마침 국왕이 명령이 있어 왕성에 갔다 억류를 당했습니다. 금년 4월에 비로소 본토에 돌아왔어 듣건데 어느 사람이 저희 아버지 국지 위방의 사자라 이끌고 거짓을 꾸며 다시 도서를 청하여 해마다 사자를 보내 왕래한다고 하니 이것은 간사한 무리가 위조한 일일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자년의 도서를 돌려보내고 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전일의 하산 도서이었습니다. 또 국지 위방, 국지 중조, 부자의 두 사인이 같은 시기에 객관에 도착했는데 그들에게 물으니 두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저 사람이 말한 것은 거짓입니다 하였습니다. 먼 지방 사람이 온 것을 쉽사리 살펴서 분별할 수가 없지만 다만 족하의 문인에만 의하여 모두 전례대로 객관에서 접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쪽이 참말이면 이쪽은 거짓이 되니 진실로 양쪽이 오를 이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간사한 사람이 피차에 속여 한때 이익을 엿보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조카가 문인을 모두 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아마 간사한 사람이 조카의 문인까지 거짓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조에서 그 실마를 상세히 알고는 조카에게 말하여 진위를 분별하려고 했으나 지금에 와서 이미 마땅히 변별했을 것이므로 이어서 그 시비를 상세히 묻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 1. 가번년 11월에 대마도의 배 15척이 두 개의 항로로 나누어 경상도의 경계에 지나서 서쪽으로 전라도의 여러 섬을 향하여 갔습니다. 을미년 정월에는 우리나라의 함안진 사람 윤자평 등 8인이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다가 밤에 도선을 만나 그들에게 위협을 당하여 죽은 사람이 5인이고 도망하여 살아난 사람이 3인뿐이었습니다. 배 안의 의복, 양식, 기구는 약탈을 당하여 남은 것이 없었는데 도망하여 살아난 사람들이 어슴푸레한 속에서 그 언어와 복색, 선체를 살펴보니 실상은 외인이었습니다. 또 도선 8척이 이해 4월에 경상도 남해현의 검산 등지에서 도서 사이에 출몰하고 있었으니 이 배들이 만약 조카의 문인을 받아들라면 조회하여 지세포에 지나가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경상에 몰래 와 있다가 형편을 틈타서 이익을 엿보는 것일 것이니 이와 같이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끝내 반드시 헌단을 일으킬 것이므로 장차 크게 징계하고 난 후에야 그만두겠습니다. 별똥만한 불이 들판을 태우게 되고 작은 물방울이 하늘까지 창일하게 되면 옛날 사람들이 경계하였던 바입니다. 연전에 예조에서 서신을 보내어 조카에게 알려서 금지시키도록 했으니 조카도 마땅히 옛날의 약조를 다시 밝혀 도인을 금지시키고 그들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여 옛날의 정의를 영구히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다. 1. 도주가 만약 중국 조정의 진공에 대해서 주청을 허가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면 대답하기를 전일에 일본 국왕의 사인이 중국 조정에 갔다가 실례하여 죄를 지었는데 그 후로 공물을 보내지 않은 것이 몇 회가 되었습니다. 노은이 도착했을 적에 우리 선왕께서 사유를 갖춰 전달했더니 황제께서 칙서를 내려 윤허했으므로 이로부터 일본이 다시 공물을 보내게 되면 부홈의 하사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만약 다시 번거롭게 주청을 한다면 사체에 있어 적당하지 못하니 이 때문에 감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 도주가 만약 전일에 왔던 정구가 돌아갈 때에 부홈을 만들어 보낸 일을 묻는다면 대답하기를 전일에 온 일본 국왕의 서계에 이르기를 연전에 세천 2세 양씨의 사자가 서신을 보내어 구원해 주기를 청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폐읍에서는 실제로 이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간사한 사람이 한 짓입니다. 라고 하며 또 온 사자가 이르기를 그들 가운데 제 신이 보낸 것이라 이끌고 온 사람들 이와 같은 자가 많으므로 만약 부홈을 만들어 국왕에게 보낸다면 반드시 이러한 패단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간사와 거짓을 막기 위하여 부홈을 만들어 보내어 후일의 증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두 나라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다 보면서 대대로 신의로서 서로 교접하여 하고 있으니 만약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게 된다면 실제로 영구히 사이좋게 지내는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조카는 요진이 있으면서 시비를
변별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카의 문인에 따라 접대하고 있으니 조카도 마땅히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조정에서 믿고 맡기는 융성한 뜻에 보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다. 괴오는 남을 속여 그랬던 방면으로 인도합니다. 문인은 다른 지방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거주지의 지방장관이 발행하던 통행인가증명서이다. 도항증명서도 포함된다. 서계는 외의 사신이 가지고 오던 신임장, 대마, 도주, 종시가 발행했는데 그 안에는 사신 일행의 수, 조선에서 머무는 포구, 체류 일자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평두량은 곡식을 될 때에 평미래로 고르게 된 말이다. 마무는 지방으로 출장하는 관원에게 역마를 이용하도록 조료장과 같이 발급하는 발마 공문의 준말이다. 부험은 중국에 가는 사신이 갖고 다니던 증표이다. 비단으로 짠 횡축에 말의 모양을 써놓았다. 요지는 권력 있는 지위이다. 성종 7월 64권 성종 7년 2월 12일 병술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 7월 64권 성종 7년 2월 12일 병술 7번째 기사. 원상 한 명의 건의에 따라 대마도 선의사 김자정에게 임시 직함을 임명케 하다. 원상 한명회가 아래기를 이보다 먼저 왕명을 받아 대마도의 사신으로 따라간 사람은 모두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제수하여 길을 떠나게 했으니 원효운과 김호인이 이들입니다. 김계희도 대마도의 사신으로 가는 일로 인하여 당상관에 승진되었으나 마침내 가는 것을 정지했는데도 오히려 그 관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지금 김자정을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제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함께 가는 객인이 당상관이고 또한 도주가 사계의 직질이 높고 낮은 것을 가지고 조정의 후대와 박대를 점치게 되니 관직을 승진시켜 제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시 직함을 임명하여 길을 떠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7월 64권 성종 7년 2월 12일 병술 8번째 기사 직제학 홍기달과 교리 성현이 아뢰기를 한림의 무리들을 신등이 소사식을 권점한 이로서 사정을 두었다고 하니 신등은 직책에 있기가 미안하며 경연에 모시고 있기는 더욱 황공한 일이므로 변명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림이 말하는 바가 틀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홍기달 등이 변명하기를 청하니 원상과 승지는 그것을 질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원상 한 명의 김질과 승지 등이 홍기달 성현과 권경우 등을 불러서 물어보고는 초사를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지금 초사를 살펴보건대 변명할 만한 일이 없으니 이를 그만두게 하라 하였다. 성종 7월 64권 성종 7년 2월 10일 병술 9번째 기사 별선위사 유지가 가산으로부터 와서 복명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명나라 사이 신의 행동거지를 물었다. 유지가 상세히 아뢰고 또 말하기를 신이 다례를 행한 후에 선물의 단자를 바치니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건신을 보내어 문위하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어찌 증물까지 하십니까?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돈이 아니고 모두 노상에서 쓸 우구입니다 하였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다만 우구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받지 않으므로 두 번이나 받기를 청했으나 오히려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수고스럽게 길을 떠나가서 명나라 사신을 만나보고 또한 예의를 잃지 않았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고 이어서 남필단이 한 일령을 하사하였다. 성종 7월 64권 성종 7년 2월 10일 병술 10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례에는 사신을 영접할 때에 대소 인원에게 황색 옷을 입는 것을 금했으니 청컨대 더욱 엄격히 금하고 자색과 홍색 옷도 아울러 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 7월 24권 성종 7년 2월 12일 병술 11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 7월 64권 성종 7년 2월 13일 정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손비 장이 아뢰기를 소사식은 본관의 천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홍기달과 성현 등이 이를 권점했는데 소사식의 아내는 홍기달의 삼촌 조카이고 성현의 오촌 조카이니 비록 당연히 피할 사이는 아니지만은 곧 아주 가까운 친족이므로 사정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림 등의 상소 가운데 인아라는 말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니 이를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홍기달과 성현이 사정을 썼다고 한다면 이칙과 최한정은 무슨 사정이 있어 이를 권점했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3일 성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3일 성의 세 번째 기사 의주 선의사 이파가 와서 복명하니 초록필단 한 필을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3일 정의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이형원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생각해보건대 사관은 중요한 인선이므로 반드시 본관의 천거를 기다렸어야 바야흐로 제주를 시험 보도록 허가하고 있는데 지금 소사식은 처음부터 천거에 참여되지 않았는데도 홍기달과 성현의 권점으로서 제주를 시험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홍기달과 성현은 비록 법으로는 상피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모두 인하로서 아주 가까운 친족이므로 진시로 인혐해야 마땅한데 공공연히 이를 권점해서 소사식으로 하여금 함부로 시험보게 했으니 이에 어찌 사정이 없겠습니까? 추국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3일 정의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여성이 여염에 드나들어도 법에서는 금함이 없으니 이로 말미암아 제멋대로 횡행하여 추잡한 소문까지 있게 됩니다. 청근대 승인의 예의에 의하여 양식을 구걸하거나 부모나 동생을 만나보는 외에 여염에 유숙하는 사람은 논죄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3일 정의 여섯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3일 정의 일곱 번째 기사 이주를 현록대부 오산군으로 정과를 통정대부 병조 참지로 최한정을 통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박헌을 통정대부 수 경주 부윤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4일 무전 첫 번째 기사 종정국의 특송, 종, 병고, 조국차 등 구인이 하직하는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주연을 베푸고 이들을 인견하였으며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상관인 종, 병고, 조국차에게는 쌀콩 아우로 30석, 호피와 표피 각 한 장씩, 유석 한 장이고 부관인 병국충에게는 쌀콩 아우로 10석, 호피 한 장, 유석 2장이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흑마포 등 또한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예조에서 답세에 이르기를 서신이 도착되어 청적한 것을 알았으니 머리서 위안이 됩니다. 바친 예물은 영수의 스물 삼가 아래입니다. 토산물인 정포 15필, 면포 8필과 지난 을미년의 예대로 조미 100석, 황두 100석을 하사하여 돌아가는 사자편에 붙였으니 영수해 두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조카가 세대를 계승한 이래로 더욱 충성을 바쳤으며 지금 또 선지를 받들어 산포에 거주하는 사람을 수여했으니 무릇 우리나라를 수호 보좌하는 데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그 청구한 것에 있어 어찌 감히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중국 조정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일로 인하여 비용을 쓴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므로 유사해서 지금은 청구를 따르기가 어렵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하께서는 조카의 순종하는 정성을 매우 가상히 여겨 적당히 물건을 하사하도록 특별히 명하셨으므로 이에 면주 1,000필, 면포 3,000필로서 부족하나마 온 사명에 책임을 다합니다. 비록 능히 소망에 다 부응하지는 못하더라도 실은 이것이 전하의 특별한 언전이니 조카도 마땅히 잘 본받아서 은혜를 갚기 위하여 더욱 힘을 다하기를 도모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청적은 무사하고 건강합니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6월 1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이형원 등이 자자를 올려 홍기달, 성현이 소사식을 함부로 청간제로 논획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4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한 윤계겸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지금 예문관 교리 최한정을 대사관으로 삼았는데 신등은 삼가 생각해보건대 작상은 군주가 공이 있는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니
특별한 공로와 별다른 치적이 있지 않으면 관리의 차례를 밟지 않는 상을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교리는 오품의 관직이고 대사관은 당상관의 관직인데 오품의 관직으로서 5급을 뛰어넘어 당상관의 관직에 임명하니 신등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최한정이 무슨 특별한 공로가 있기에 이와 같이 관리의 차례를 밟지 않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상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회수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전시록 64권 성종 7년 2월 14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최한정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평소부터 재주와 등망이 없는데도 지금 관계의 차례를 밟지 않은 은혜를 입어 본직의 차례를 뛰어넘어 제수되었으므로 이미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사헌부의 논박을 당했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사람의 도량과 재간이 서로 맞다고 여기고 있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성전시록 64권 성종 7년 2월 14일 무자 5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이보가 치게 하기를 고주의 니마차 올적합 나요가 등 구인이 와서 알련함으로 신이 음식물로서 접대하고 또 소금을 주었었는데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나요가 등이 길에서 백성 방 내 음금을 보고 성 위에 서서 이를 쏘아 그 왼쪽 이마를 맞히고 또 성 안을 향하여 화살 5개를 쏜 후에 가버렸습니다. 신이 즉시 군사를 내어 국사 당동까지 뒤돌아가서 예인을 쏘아 마치고 그 주었던 잔물을 빼앗아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원상에게 명하 이를 의논하게 하니 한 명이가 윤사헌이 의견을 아뢰기를 저 사람들이 변장에게 와서 알련한 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나쁜 짓을 하고 갔으니 진실로 문제를 해야 마땅할 것이지만 저들의 무리는 공부를 당하면 곡직은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평상시의 태도입니다. 우선 추장에게 달려 그 이유를 묻고 난 후에 이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절제사 등도 조치에 실수하여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입도록 하였으니 또한 처벌을 할 만합니다. 또 군대와 말을 엄하게 단속하여 변고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정시록 64권 성종 7년 2월 14일 무자 6번째 기사. 도사 선위사 이육이 와서 복명하니 필단 한 필을 하사하였다. 성정시록 64권 성종 7년 2월 15일 개축 첫번째 기사. 월식이다. 성정시록 64권 성종 7년 2월 15일 기축 두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이형원 등이 차자를 올려 홍기달과 성현이 소사식을 함부로 천간 죄로 논외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정시록 64권 성종 7년 2월 15일 기축 세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헌 윤계겸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등이 듣건대 역경에 사진을 순서대로 하는 것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조정에 진출하고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은 순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조정에서 관직을 설치하여 구품을 두고 품계마다 각기 2등을 두어 큰 공로가 있지 않으면 반드시 순서대로 사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지금 최한정은 오품의 관지로서 차례로 뛰어넘어 대사관을 제수받았으니 신등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전하께서 최한정을 큰 공로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오히려 만약 실상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장차 무슨 관지로서 이를 대우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일찍이 관작을 함부로 시행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와 같이 한다면 장차 공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권장되고 경례하는 마음이 없게 할 것이고 공로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수에 어긋나는 희망이 있게 할 것이니 어찌 그 폐가 작겠습니까? 최한정이 재간과 도량은 비록 그 자리에 마더라도 어찌 5등급을 뛰어넘어 당상관으로 승진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종 30년의 치세에 인재를 얻은 것이 많았는데도 최양장같이 순수에 의하지 않고 뛰어넘어 발탁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당시의 인물이 어찌 모두 최한정에게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조정의 훌륭한 태도로 출세한 사람은 순서에 의하여 진출하는 차례가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이마다 반드시 선왕을 본받으면서 인재를 임용하는 것은 곧 이와 같으니 옳지 않음이 없겠습니까? 원컨대 3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경시록 64권 성경 7년 2월 1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큰 눈이 내리다. 성경시록 64권 성경 7년 2월 1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평양 선위사 임원준이 와서 복명하였다. 임원준은 원접사 서거정이 명나라 사신에게 회답한 시를 가지고 와서 바침에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이 평양에 도착하였는데 상사가 평양 회고의 장편을 지어 서거정에게 보이니 서거정이 즉시 차운을 해서 바쳤습니다. 명나라 사신 기순이 말하기를 세상의 시를 짓는 것이 매우 빠르고 또 교묘하니 내가 미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으며 이어서 통사에게 묻기를 나라 안에서 이같이 시를 잘 짓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렇구나. 차운은 남의 시 운을 써서 시를 지읍니다. 성경시록 46권 성경 7년 2월 16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종친과 제추로서 봉군된 사람은 명나라 사신을 대할 적에 어떻게 칭호를 하겠는가 원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인지와 김질은 의견을 아뢰기를 세조 때 일찍이 이를 의논하여 군으로 일컬어서 상관이 없다고 했으며 다만 부원군이라고 일컫는 것은 옛날의 제도가에는 없으며 모군이라고 일컬었으니 이 예의에 의가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정창성 한 명의 조승문은 의견을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관제는 중국의 제도와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비록 부원군이라고 일컬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고 윤전, 윤산, 김국광은 의견을 아뢰기를 권도로 영중추, 판중추, 지중추로 일컫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정인지 등의 의견에 따랐다. 부원군은 왕비의 친정 아버지나 정일품 공신의 작호이다. 성경시록 64권 성종 7년 2월 1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국계 1이다. 성경시록 64권 성경 7년 2월 1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병마 절도사 김견수가 사조하였다. 성경시록 64권 성경 7년 2월 1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승문이 아뢰기를 최한정을 관계를 뛰어넘어 임명한 것을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시록 64권 성종 7년 2월 1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사복시정 정숙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조시록 64권 성종 7년 2월 18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외호군 종과 무가 와서 조회하였다. 성종시록 64권 성종 7년 2월 18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윤계겸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무릇 조정에 배설하는 사람은 하사로부터 중사에 이르기까지 중사로부터 상사에 이르기까지 상사로부터 대부에 이르기까지 대부로부터 경에 이르기까지 공에 이르게 되므로 그 사진의 순서가 있습니다. 또 9품으로부터 8품에 이르고 8품으로부터 7품에 이르고 7품으로부터 6품에 이르고 6품으로부터 5품에 이르고 5품으로부터 4품에 이르고 4품으로부터 3품에 이르고 3품으로부터 2품에 이르고 2품으로부터 1품에 이르게 되므로 그 품계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상에 극히 드문 현인으로서 언나라의 부열과 주나라의 여망과 같은 후에야 하루아침에 재상도 될 수가 있고 태사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최한정은 큰 덕망과 재능이 없는데도 오품의 교리로서 관계를 뛰어넘어 당상관이 대사관으로 제수되었으니 명령이 내리던 날에 신등은 실로 매우 놀랐습니다.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하께서 당시에 관질이 높은 사람은 그 인물이 모두 최한정에게 미치지 못하고 최한정이 아니면 이 인물을 맡을 사람이 없다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신등은 듣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관리를 임명하는 것은 어렵게 여기고 신중히 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맹자에 이르기를 국군이 현인을 진용할 적에는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이니 장차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사람의 위에 있도록 하며 소원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친척된 사람의 위에 있도록 할 것이니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최한정은 관질이 낮고 미천하며 또 부열과 여망과 같은 현인이 아닌데도 관계를 뛰어넘어 탁발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어렵게 여기고 신중해야 하며 현인을 진용할 때 마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8일 의민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8일 임진 6번째 기사 계승부 선의사 윤필상이 와서 복명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명나라 사신의 행동 거지를 물으니 윤필상이 자세히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연회할 때 비로소 여악을 제공하니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여악은 중국 조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니 속히 물리치도록 하시오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대인이 노상에서 쓸쓸하기 때문에 전하께서 이를 보내었는데 부족하나마 그래도 위안이 될 것이니 어찌 이를 물리치십니까? 라고 하였으나 명나라 사신이 굳이 사용함으로 마침내 남막을 사용했습니다. 물레간 안처량이 의주를 가지고 명나라 사신에게 드리니 명나라 사신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 예는 대명 집례와 같지 않으니 조칙을 맞이할 때는 5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좋을 것인데 어찌 몸을 굽힌다고 말하겠습니까? 또 의주에 이르기를 오르고 내릴 때에 서계를 경유한다고 했는데 서계는 얼굴을 대하는 땅에 있으니 이를 경유하여 오르고 내리고 할 수는 없으므로 옆 계단을 경유하는 것이 또한 옳을 것입니다. 조칙을 선포한 후에 우리들이 조칙을 받들고 태평관으로 나아갈 때 전하께서는 의장을 가지고 먼저 인도하는 것이 또한 옳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거정에게 의주가 틀린 이유를 힐문하니 서거정은 대답하기를 의주는 곧 명나라 고황제 때 반포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를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보다 먼저 조사가 올 때도 모두 이 의주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다만 구습에 따라 행하고 살피지 못했을 뿐이니 어찌 마땅히 이를 본받습니까? 하고 이어 말하기를 예조 판서는 어찌 스스로 오지 않고 난관을 보내어 여지를 묻고 있습니까? 라고 하였으며 마침내 성냉기색이 있으므로 신이 말하기를 난관을 보내어 예지를 묻는 것은 예전부터 전해오는 관례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칙을 맞이하는 의식은 이를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어찌 고칠 수가 있겠는가마는 원상과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하려라 하였다. 임금이 또 두 사신의 인품이 어떠한가를 물으니 윤필상이 말하기를 상사는 기위하고 부사는 온화합니다 하였다. 윤필상이 나가니 임금이 물레간 안처량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명나라 사신이 의주를 힘문한 일은 그대가 귀로 들은 바이니 들은 바대로 원상에게 널리 의논하여 아뢰라. 비록 밤이지만은 그대는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이다 하였다. 또 입직한 승지 이 극기를 불러 묻기를 경이 원접사의 서신을 보았는가? 작은 절차까지 명나라 사신이 모두 논박하니 이는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이 극기가 대답하기를 신이 듣건대 명나라 사신은 인품이 온화하여 지난 고을의 관원에게도 온화한 말로서 접대하고 했다는데 지금에 와서 이와 같으니 무엇을 이런 말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명나라 사신 예겸의 접대 등록을 보니 예겸이 처음에는 5번 절하는 예절을 행하도록 했으나 이에 재상을 보내어 번국의 의주에 의하여 이를 말하니 예겸이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에 의거하여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 조칙을 받들고 태평관에 나아갈 때 임금에게 먼저 인도하게 한다는 것은 진실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회정할 때 의주에 이르러서도 먼저 인도해야만 되겠습니까? 정창성, 이성서, 유지가 지금 벽제관에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보사에 의하여 이를 논쟁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고 안처량으로 하여금 급히 벽제관에 가서 함께 의논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기위는 체격이 또는 성격이 기이하고 큽니다. 기위가 체격이 나서 벽제관은 사신이 휴식하던 곳이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9일 개사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9일 개사 두번째 기사 유자강이 한 명의 발언을 탄핵하고 벌주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무령군 유자강이 상소하기를 신이 듣건대 동나무를 하는 말도 생각한 데서 나온다고 하니 그 말을 꺼낸 데에 따라 그 마음에 있는 바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명회가 대왕대비에게 아뢰기를 지금 만약 주상에게 정사를 돌려준다면 바로 이는
국가와 신민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후일에 신이 대궐 안에서 비록 술을 마시더라도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으며 또 아래기를 노산군이 나이가 어린데도 보호하는 사람이 없었던 까닭으로 간사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세조대왕께서 반역한 무리들을 목베어 제거함으로써 국가가 이에 힘입어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중궁에 전해지지 않았는데 전하에게 정사를 돌려주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한명회가 감히 전하를 노상군에게 견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중궁이 정해지지 않아 보호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알 수 없지만은 전하께서는 중궁이 정의할 것을 기다린 후에 이를 힘입어서 만기를 결단하는 것입니까? 신은 이 말을 듣고서 분개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명회가 우매해서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노매해서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병들고 미쳐서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한명회가 우매하지도 않고 강망하지도 않고 노매하지도 않다는 것은 전하께서 아시는 바인데 이 어찌 말이 도리에 어긋남이 이와 같습니까? 한명의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혹시 한명회가 대왕 대비를 위해서 박절한 말을 진술하려고 하였다면 비록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어찌 다른 말로 말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예로부터 오면서 모후가 국정을 서행한 것은 대대로 꼭 있었지만 모두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므로 한때 임시 편의의 일일 뿐입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초기의 성상의 연세가 조금 어렸으므로 대왕대비께서 선인 요순의 성명으로 성궁을 보도하여 큰일을 참여하여 결정하였으니 또한 옛날 모후의 수렴 첨정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국가가 아무런 일이 없고 백성이 생업에 안정하고 있으니 태평의 정치를 오늘날에 바랄 수 있습니다. 전하의 춘추가 이미 한창이시고 성학이 이미 고명하시니 대왕대비께서는 마땅히 빨리 서둘러 전하에게 정사를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전하께서는 굳이 사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명의 등은 다만 마땅히 백관을 거느리고 조정에 나아가 하례를 해야 할 것인데 이런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어긋나고 무례한 말로써 그 사이에 주선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이것은 한매가 항상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 예의가 없는 일이므로 말하는 사이에 나타나게 된 것이니 이것이 그 의조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의 첫째입니다. 이는 다만 대간에 임명된 사람이거나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모두 이를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기필코 전하의 윤호를 얻고 난 후에야 그만둘 뿐만이 아닙니다. 이를 내버려 두고서 말하지 않는다면 신하가 되어 임금을 섬김에 있어 할 말을 다하지 않은 죄에 있어 도피할 수가 없을 것이며 그것이 천하의 법에 있어 어찌 되겠으며 그것이 나라 안의 신민의 견문에 있어 어찌 되겠습니까? 신은 신민이 머리 시골에 있어 전하의 춘추가 한창이시고 학문이 고명하여 주선하는 것이 예절에 맞아 절차가 있고 만기를 재결하심이 적당하지 않음이 없는 것을 친히 보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한 명의 말만 듣는다면 전하께서 과연 능히 만기를 친히 재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이 없을 수 없을 듯하니 이것이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는 둘째입니다. 대가는 전례에 의거하여 말하지만은 힘껏 말하지 못하고 조정의 신하들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는 반드시 한명회가 권세의 지위에 오랫동안 있게 되어 사람들이 그 권문에서 나오는 이가 많아졌으니 그 윗세에 겁을 낸 사람들은 모두가 이에 속합니다. 만일 그가 도리에 어긋나고 예의가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전하를 위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마음속으로는 반드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한명회는 전하의 왕후의 아버지이고 전하의 소중히 여기는 신하이니 비록 말하더라도 전하께서는 반드시 그를 처벌하지 않을 것이며 후일에 나는 한명회에게서 다만 화만 얻을 뿐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바야흐로 대간이 처벌하기를 청하는데도 사사로이 서로 위로차 면할하여 그 문정이 시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명회는 당연히 문을 닫고 빈객을 사절하며 황공스럽게 처벌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도 빈객을 접대하면서 술을 마시고 말하고 웃기를 평유가 다름이 없이 하였으며 조금도 의심하거나 두려움이 없었으니 이것이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는 셋째입니다. 이와 같은데도 다스리지 않는다면 천년 후에 전하를 어떤 군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현령한 사람이 있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또 지난날 상참에는 신도 참여했는데 마침 대사관 정괄이 아뢰기를
이존당 증이 분묘하는 집서를 스스로 차지했으니 가자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합니다고 했습니다. 전하께서 정성을 돌아보고 물었는데 한명희가 이에 아뢰기를 조사가 모자라서 부득이 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으니 이것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가 말을 우물쭈물하면서 공공연히 전하를 눈앞에서 속이고서 아래 사람에게 칭찬을 바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때는 신이 한명회를 전하의 앞에서 증명하지 못했지만 물러나와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대단히 상하여 뼛속까지 아파서 음식이 목구멍에 내려가지 않은 지 며칠이 되었습니다. 비록 시인과 하졸일지라도 백관이 많으므로 한 사람의 부묘 집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 텐데 하물며 한명의 명칭이 정승이 되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으로서 말한다면 한명의 마음속은 대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하의 앞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러하니 그가 외간에 있으면서 세속에 따라 용납을 구하여 세상에 아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신하를 아는 이로는 임금만한 이가 없다고 했으니 한명의 심술과 행실은 또한 반드시 전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한명이를 황후 아버지의 구가라고 하여 비록 그 죄를 차마 명백히 다스리지는 못하지만은 천하의 공의와 공법에 어떠하겠습니까? 또 법이라는 것은 천하만세의 법이고 전하는 한 시대의 법은 아닌 것인데 전하께서는 어찌 천하의 공법을 굽혀서 한 나라의 주인에게 사정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천하의 법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 인심이 흔들리게 되고 인심이 흔들리게 되면 조정이 흔들리게 되고 조정이 흔들리게 되면 어느 곳이든지 흔들리지 않을까 두려우니 장차 무엇으로서 법이 되겠으며 장차 무엇으로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지금은 대왕 대비께서 정사를 돌려주는 건 초기이므로 바로 전하께서 정사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초이니 어찌 천하만세의 공의와 공법을 요동시켜 백성들에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세조께서는 또한 말이 불경하다고 하여 양정을 못 빼고 정인지와 정창손을 귀양 보내었으니 이 삼인의 죄는 한명회보다 심하지 않았는데도 세조께서 여러 신하의 청을 받아들여 법으로서 단정한 것은 진실로 군신의 분수는 엄중히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천하의 법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삼인을 못 빼고 귀양 보내는 날을 당하여 세조께서 이에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하려고 했으나 조정에는 신하들이 이를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여러 공신들도 이를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이를 못 빼고 이를 귀양 보낸 후에야 그쳤던 것입니다. 지금 한명의 말이 도리에 어긋난 것이 3인보다 심한 것이 있는데도 조정에서 이를 말하지 않고 여러 공신들도 이를 말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세조 때에 있어서는 이를 말하는 사람이 그와 같았는데 전하의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은 조정에서는 한명회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한명회가 조정에서 아첨하여 자기 세력을 튼튼하게 만든 것에 유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전하께서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한명회를 유사히 회부하여 그 정성을 살피고 그 죄명을 나타내어 중앙과 외방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심을 환하게 풀도록 하시면 국가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또 한나라 당나라 이래로 군주의 황후의 아버지로서 보존할 수 있었던 사람이 신명에 한두 명도 없는 형편이니 이러한 허물은 권세가 융중하여 추구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군주가 황후의 아버지를 대우하는 도리가 아닌 것이니 어찌 전하께서 경계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신은 미천한 데서 출세하였으므로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음이 없는 것으로서 전하에게 보답하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 일을 당하여 머뭇거렸으나 스스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감히 부월의 처벌을 무릅쓰고 제 뜻을 다 진술하여 조금도 피하거나 숨기지 않고서 우러러 임금의 총명을 모독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지나간 일을 어찌 다시 논하겠는가 하였다. 선인 요수는 중국 송나라 영종의 비이며 철종의 모후인 선인 태우를 말한다. 철종이 어려서 섭정하면서 왕안석을 물리치고 사마광을 등용하여 원우의 치를 이루었으므로 여자 중의 요순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부월은 형벌을 말한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9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물려간 안철양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벽제관에 도착하여 두 명나라 사신에게 알리기를 예문은 경솔이 변경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번국의는
곧 조정 이래로 준수하는 전례이므로 지금 갑자기 고치기 어렵습니다 하였습니다. 정사가 말하기를 몸을 굽혀 조칙을 맞이하는 예절은 번국의 예는 나타나지 않고 오래 의주에만 이것이 있으니 이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조칙은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서서 맞이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5번째라고 3번 머리를 조아려서 조칙을 맞이하는 것은 곧 대명 집례의 의식인데 그대의 나라에서 이를 행한다면 옳지 않겠는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대명 집례는 중국 조정 총집의 예문이고 번국인은 곧 나라에서 준수하는 것만 뽑아 참정 반행한 까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대로 준행하고 있습니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예조 판사와 더불어 이를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조 판사가 신의 말과 같이 대답했는데 조금 후에 정사가 신을 불러 말하기를 대명 집례가 비록 이와 같지만 지금은 마땅히 번국의에 따라서 전하가 석에 올라가 서문으로부터 들어와서 조칙을 받는 자리에 나가 조칙을 받고 조사를 전송할 때 전하는 중문에서 그치고 백관들은 전송하여 태평관에 이르게 하십시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외국에 조칙을 반포한 것이 한둘뿐만이 아닌데 유구국과 교지국 등의 나라에서도 5번째라는 예제를 행하였는데 그대의 나라는 예의의 나라이면서 이러한 예제를 행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명례 대명 집례를 보지 않고서 그렇게 된 것일 뿐입니다. 내가 듣건대 전하께서는 총명한 학문을 좋아한다고 하니 만약 대명 직례를 보았다면 반드시 마땅히 행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조칙을 맞이하는 절차는 마땅히 명나라 사신의 말을 따라야만 할 것이니 이런 뜻으로 회보하라 하니 안철행이 즉시 명령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났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6월 20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거동하였다. 안철양이 와서 복명하기를 정사가 말하기를 조칙을 맞이할 때 국왕은 5번째라고 3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절을 행하며 사신은 중계로부터 올라오고 국왕은 서계로부터 올라오며 사신은 남쪽을 향하고 국왕은 서벽에 서게 됩니다. 이런 예절이 대명 집례에 있지만은 전하의 청에 따라서 마땅히 곤도의 예절을 행하겠습니다. 조사를 전송할 때에도 전하께서 먼저 인도하는 것이 또한 예절이지만 또한 곤도에 따라 백관들로 하여금 먼저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교실록 64권 성종 7년 6월 20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원접사 서거정이 와서 복명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묻기를 명나라 사신이 논박하는 것이 무슨 예절이든가 하니 대답하기를 명나라 사신은 대명 집례대로 행하려고 하여 신에게 말하기를 대명 집례는 천하에 행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교지국 유구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오히려 능히 이를 행하고 있는데 하물며 본국은 예의의 나라이면서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대명 집례는 중국에서만 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근거로서 이를 행하겠습니까 하였다. 조금 후에 사신이 도착하려고 하므로 임금이 면복을 갖추어 입고 백관을 거느리고 조칙을 맞이하여 경복궁에 도착하니 사신이 조칙을 반포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그 조서에 이르기를 제왕이 하늘의 큰 명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황태자를 세우게 되는 것은 종사의 계승을 중하게 여기고 반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까닭이니 이는 고금의 공통된 제도이다. 짐은 좋은 서읍을 계승하고 먼 장래를 위한 계획을 품고서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야 늦게 저녁을 먹으면서 스스로 편안할 겨를이 없었다. 진실로 황태자만이 실로 신는의 마음을 계속시킨다. 이에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여 여러 사람의 바람을 위로한다. 황자, 우탱은 총명한 것이 타고난 성품이고 뛰어난 슬기가 일찍이 성출되었다. 묘년에 남보다 빼어나서 뛰어난 인주가 되었다. 짐이 멀리는 옛날의 것을 상고하고 가까이는 조정을 본받아서 군신들이 황태자 세우기를 청하는 장소를 보고 성모가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르라는 훈계를 받들어 마침내 옥책과 금보를 주어 우탱을 세워서 황태자로 삼고 동궁에 정위한다. 본질을 백세에 융승하게 하고 보조를 만년에까지 뻗어져 가게 한다. 사방의 나라에 널리 알려 짐의 뜻을 명백히 알도록 하라 하고 그 직사에 이르기를 왕은 평소부터 예의를 지켜 조정을 성심으로 공경하고 있으니 이에 짐이 황태자를 세움에서 사방의 나라에 은혜를 베푸는데 하물며 왕의 나라는 더욱 마땅히 후하게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정사, 호부, 낭중, 기순과 부사, 행인 인사, 좌사부, 장근을 보내어 조서를 가지고 가서 유시하게 하고 아울러 왕과 왕비에게 채패와
문금을 하사하니 도착되거든 수령하여 짐의 후대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계량하여 국왕에게는 암화 골타운 흑록저사 한 필, 암화 골타운 박지 녹저사 한 필, 암화 팔보 골타운 청저사 한 필, 암화 팔보 골타운 앵가 녹저사 한 필, 암화 팔보 골타운 류 청저사 한 필, 소대홍처사 한 필, 사계화 대홍금 한단 1단, 귀승단화 청금 1단, 수대 보상화류 청금 1단, 여의규화 취남금 1단, 도 홍견 세필, 남청견 세필을 하사하고 왕비에게는 아마골타운 홍록저사 한 필, 암화 팔보 골타운 청저사 한 필, 아마 팔보 골타운 청저사 한 필, 소대홍저사 한 필, 전지 보상화 단반 금홍 대단, 귀승 단화 청금 한 1단, 도홍견 두 필, 남청견 두 필을 하사한다 하였다. 임금이 두 사신을 청하여 건정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고 이를 마치자 사신이 나가서 객관으로 나아갔다. 우탱은 후의 효종의 이름이다. 묘년은 21짝의 나이를 말한다. 성문은 황태우이고 보조는 천자의 자리고 문금은 고운 비단을 말한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0일 갑옷 세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에 거동하여 어실에 잠시 머물렀다가 나와서 태평관의 중문 밖에 도착하니 명나라 사신이 나와 세문 밖에서 맞이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가 다례를 행하였다. 이어서 연회를 베풀어 기생과 공인이 들어오도록 하려는데 두 사신이 서로 쳐다보고 통사를 불러 말하기를 어째서 열약을 사용합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나라의 토착 풍속이니 물리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의 공식 연회는 여악을 사용하지 않으니 사용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사람이 말해 의리에 해로움이 없는 것은 시속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하물며 이보다 먼저 조칙을 받드는 대인이 올 적에는 모두 이를 사용했으니 괴이하게 여기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다만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술을 돌리니 정사가 먼저 온 술잔을 사양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을 공경하는 예조로서 내가 감히 먼저 술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정사가 그대로 따랐으며 부사도 그렇게 하였다. 임금이 술을 돌리기를 마치자 종친과 제추들이 차례대로 술을 돌렸다. 술이 세순배 돌아가자 임금이 명나라 사신에게 두목에게도 술을 마시게 하기를 청하니 명나라 사신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기둥하심이 황송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두 번이나 청하니 두 사신이 그대로 따랐다. 두 사신이 앞으로 나와 사례하기를 두목이 노상에서 전하의 호하게 내려주신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또 술을 내려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대접한 예절에 어찌 사례를 합니까? 하고 술을 7순배 돌렸는데 두 사진이 각 순배마다 술잔을 돌려주었으므로 임금도 술잔을 채웠다. 예를 마치자 파하고 나왔다. 임금이 도승지 유지에게 명하여 머물러서 선물을 명나라 사신에게 선사하도록 하였다. 유지가 물목 단자를 가지고 가서 정사에게 드리니 정사가 말하기를 이미 성대한 자치를 내려주셨는데 또 후한 노자까지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미 전하의 지극하신 뜻을 받았는데 어찌 반드시 이런 것까지 하십니까? 하면서 유지가 두 번이나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또 두목에게 주는 선물 단자를 드리니 정사가 말하기를 이 무리들도 노상에서 이미 후하게 내려주시는 물건을 받았는데 어찌 중추바위 받겠습니까? 하고 마침내 이를 물리쳤다. 유지가 또 부사에게 나가서 이를 선사했으나 부사도 받지 않고 다만 두목으로 하여금 이를 받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의정 한명회와 도성지 유지가 명나라 사신에게 문안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였다. 이로부터 매일 아침마다 재산과 승지를 보내어 문안을 하였다. 유지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이 명나라 사신의 하처에서 좌우의 서사를 만나보고 문방의 물건을 선사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물리치지 않을 것이니 이를 선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고 마침내 좌부 승지 현석규에게 명하여 책지 100권, 황모필 100병, 먹 40점을 가져다
두 명나라 사신에게 나누어서 선사하니 모두 이를 받았다. 받았구나. 성종시록 64권 성종 7년 2월 2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두목 황새가 요동의 자문을 가지고 와서 대궐에 나아가 올리니 임금이 명하여 직제학 홍기닭을 대책으로 삼아 이를 대접하게 하였다. 이어 선물을 하사하면서 말하기를 그대의 아버지가 우리나라를 향하는 승의가 매우 후한데 지금 그대가 또 자문을 가지고 왔으니 내가 이를 가상히 여긴다 하였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요동 도지휘 사사에서 험차 찬리 군무 겸 순무 요동 도찰원 우부 도어사 팽의 차부를 받았는데 이르기를 칙서를 가지고 온 일은 병부의 자문에 준하면 본부에서 제주한 직방창리사의 안건은 본부에서 병과에 보내어 조촐시킨 요동도사 도지휘 유 등의 주문을 봉정한 것으로서 무순성 비어 도지휘 동지 나옹의 자문에 준하고 무순관, 파관, 백호, 소기의 정문에 의하여 건주위 지휘 마이합과 건주 자위 지휘 장복과 건주 우위 지휘 아로합 등 3인이 도래한 사실을 통사 백호, 허신 등의 정문에 의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희합 등이 말하기에 건주 사미의 장인 도지휘 완자독 등이 그늘의 칙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건주 사미의 두 아에게 다시 조선 지방에 가서 복수 살해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칙서가 도착한 후로부터 여러 두 아들은 모두 칙서에 따라 다시는 감히 조선 지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사민을 시켜 칙서를 받들고 서울에 가서 사실을 알리고 이자를 바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차인이 함께 도사에 도착하였는데 통사 천백호, 온충 등이 신문화에 말한 것이 서로 같은데 의가하여 도리상 보내어 상세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화 11년 11월 29일 병부, 상서, 항 등이 봉청문에서 삼가 성지를 받들었으므로 병부에서 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가 이에 따라 초촐하여 도사를 보내면서 이보다 먼저 조선국왕 이모의 주문에 이끌기를 건주, 여진, 야인 약 3,000여 기가 성화 10년과 성화 11년에 갑자기 본국의 이산 등의 진과 창주 등의 구자에 이르러 변경을 침뇨하더니 지금은 같은 나쁜 무리를 불러 모아들이고 모련히 여러 종족들을 속여 꿰어서 흉악하고 사나운 짓을 함부로 행합니다. 빌건대 특별히 밝은 유지를 내려서 본적을 경계하고 단속하여 빼앗아간 사람과 가축 등을 돌려보내게 하여 달라고 한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도 건주 야직 야인이 조선의 오랜 원한을 품고 때때로 조선 경계에 함부로 들어가서 침범하여 소란을 일으켰으므로 지금 조선 국왕 이모의 주문에서 밝은 유지로서 경계하여 단속해주기를 요청하였는데 외국의 지극한 정의에 따라서 직서 1도를 내려 요동의 진수관, 총병관, 순누관 등으로 하여금 오랑캐 말을 잘 아는 적당한 통사 2인을 가려 뽑아서 건주의 여직의 두목에게 주는 유지를 가지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원망을 풀고 전쟁을 거치게 하며 편안히 살면서 분수를 지키게 하고 그 전에 빼앗아간 사람과 가축을 조선으로 돌려보내게 하여 영구히 서로 잘 지내게 하도록 다 이르는 한편 조선 국왕에게도 칙서를 내려 나라의 수비를 엄하고 튼튼하게 하여 외국의 침략을 조심성 있게 방비하라는 등의 일을 당부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화 11년 4월 초 7일에 그 사실을 제주하면서 본부에서 성지를 받들어 이를 삼가 준행한 외에 지금 주문을 올리기 전 사실에 대한 안건과 정문이 본부에 도착하였으므로 시는 건주의 등이 조선국과 원한을 맺고서 전쟁을 일으켜 사람과 가축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조선국왕이 경계시키고 단속시킨 것을 진청하였으므로 황상께서 즉시 견책을 가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칙서를 내려 타이르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더러운 오랑캐는 천도를 공경하여 따르고 중국 조정을 존숭하여 섬기고 있어 허물을 고치고서 뉘우치고 있으니 감히 그전과 같이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휘, 마이합 등을 시켜 서울에 가서 칙서를 가지고 오도록 했으니 비록 이것이 장래에도 아무런 일이 없을 것임을 보증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들이 잠깐 동안이나마 뉘우치고 깨달은 것만 가상하게 여길만 합니다. 예부에서 의하여 건주의 두목이 씻겨 보내온 지휘, 마이합 등 사몬에게 적당히 상사를 주어서 그들을 회유하는 뜻을 보이는 한편 이어서 통사, 도지휘, 첨사, 승 등으로 하여금 마이합 등에게 다 이르기를 건주 위에 돌아가서는 장인, 도지휘,
완자독 등에게 다 일러서 각자가 강토를 보존해 지키고 분수를 편안히 하여 가축을 놓아서 기르도록 하라. 겉으로는 승의와 공경심을 표시하여 상사 얻기를 탐내면서도 속으로는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다시 또 나쁜 짓을 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본부에서는 그대로 요동, 진수, 관 등을 보내어 조선에서 돌아오는 인원이 있기를 기다려 바로 국왕 이모에게 공문을 보내어 이러한 이로 외이에게 상증을 준 것과 아울러 외국에 입문하고 칙명을 받은 것이 병부에서 사리를 알고 있는 것에 의한 것이지 감히 함부로 제주한 것이 아님을 알립니다. 성화 11년 12월 초 4일 본부의 상서, 항 등은 봉천문에서 이를 상조하고 다음날에 성지를 받들었는데 이를 삼가하고 이를 삼가 따라서 마땅히 그대로 시행할 것이며 여기에서 제외된 것은 귀직의 조회와 합자하여 본부에 상주하는 그 안의 사리에 의하여 삼가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준하여 자문을 갖추어서 본사에 차자를 올렸으니 당의 관리들은 그 부의 주문에 의하여 그 안의 사리에 따라 삼가 일을 준행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명을 받들어 이상의 일을 마땅히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작성하여 사인 왕세를 시켜가지고 가도록 하니 자문이 도착되는 날에는 칙명을 받들어 그 안의 사리에 의거하여 삼가 따라서 잘 알고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자문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객은 외국 손님을 대접하는 관원이다. 차부는 관아의 장관이 위원을 파견해서 이를 처리하도록 할 때 주는 공문서이다.